네, 뉴욕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락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시장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용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폭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시장이 많이 찬물을 확 끼얹은 느낌이 들었어요. 장중 급락 이후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도 보여졌는데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던 것 같은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나빴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과 비교해봤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실제 아웃풋이 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다음에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만 많이 했지 성과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메타는 또 거꾸로 급등을 했는데 맞아요.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도 엄청 잘 나왔는데 또 캐펙스 투자까지 이제 역대급 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여기는 투자를 하면서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구나라는 이제 또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었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 실적 발표가 나왔었던 그 로키드 마틴인가요? 거기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다음에 캐터필러 역시 서프라이즈 나오고 조금 전에 그 발표한 거 보니까 애플도 시장보다는 기대보다는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지금 네. 칩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고 주변 여건이 어려운데도 역시 글로벌 전체가 다 잘 팔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좀 등락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은 어닝하고 향후 그 기대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적 슈퍼위크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기업들 실적이 좀 잘 나왔잖아요. 오늘 애플이랑 샌디스크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어떻게 보셨는지 관전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칩 가격 쇼티지의 수혜를 보는 쪽이지 그쪽은 좀 데미지를 입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상했던 것만큼 그 이상의 좀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당연히 긍정적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고 키옥시아하고의 협력도 지금 일본에 있는 그 합작법인 역시도 10년을 더 연장하기로 한 걸 보면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 칩 가격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게 과연 이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반등은 있는데 생각처럼 아주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소폭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좀 어제 역대급 실적을 냈잖아요.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쇼티지는 지속된다. 쇼티지는 그리고 지속된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고 그다음에 네. 지금 보시면은 레거시 쪽에 대한 쇼티지가 구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투자를 HBM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HBM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레거시 DRAM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캐파가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레거시 쪽에 쇼티지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낸드 쪽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는 구조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양사 공이 보는 시각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 실적 어저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굳이 어디 흠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대급 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이제 앞으로 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느냐를 봐야 하는 구간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요. 지금 실적을 가지고는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이 주가가 엄청 많이 네.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그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사 합산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 전망치가 26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제 325억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325조로 올랐습니다. 24년도에 대한민국 코스피의 전체 영업이익이 187조였습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더 네. 낮아졌다, 싸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 소위 말해가지고 성장률, 이익 성장률 이런 걸 좀 따질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구조적으로 레거시 디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쇼티지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이거는 멀티플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멀티플이라는 거는 평가의 네.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이제 소위 말해서 디램 업체들이 그 파운드리 업체인 TSMC 대비해 가지고 절반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았었던 거는
이익의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나면은 TSMC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실적을 내놓고 네. 만약 꺾이면은 뭐 적자도 나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멀티플을 갖다가 낮추는 요인이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만약에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멀티플을 지금보다 조금만 올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어저께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 하이닉스 PER이 5배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이걸 팔아야 돼?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고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멀티플을 진짜 상향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전자나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 굳이 여기서 팔아야 돼? 이런 부분들을 논쟁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이 계속 좀 잇따라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확인되는 부분들이 계속 구체화되다 보니까. 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딜레마는 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칩 가격이 너무 비싸면 네. 부담이 되기 시작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뭐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노트북 제조업체나 이런 쪽에서 부담이 불만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네. 적어도 증설과 관련해 가지고 옛날 같이 강력하게 대대적인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 디램 쪽, 레거시 쪽으로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지켜볼 구간이다 얘기해 주셨고 뭐 반도체 투톱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소부장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체감하시는 건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미 소부장 주식들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네. 이쪽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코스피 쪽으로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뭐 물건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을 사야 돼. 그럼 코스닥을 살 때 뭘 사야 되지? 반도체 쪽 섹터 ETF를 살까? 네. 한쪽. 또 하나는 코스닥 150 시가총액 상위 주식을 사자. 이러니까 이쪽에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52 안에 들어가 있는 소부장이면서 또 반도체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중의 수혜를 보고 올라가는 거죠. 네. 최근에 주가 상승은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논하고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이미 기대감으로 ETF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부터는 이건 수급 싸움이지 펀더멘탈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금부터는 좀 ETF 효과를 걷어내고 진짜 수혜주를 좀 골라봐야 하는 지금 단계일까요? 그렇게 머리 쓰는 것보다는 편하게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 장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우신 입장 이해하고요. 자, 어제 또 코스닥을 살펴보면 시총이 좀 눈에 띄게 순위가 바뀌었어요. 에코 형제들이 1, 2위를 차지하고 알테오젠이 3위로 추락하고 좀 변화가 있었는데 시장 신호를 어떻게 좀 읽어보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옛날 같으면은 드디어 뭐 2차 전지가 주도주로 등극하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네. 이건 역시 ETF 효과입니다. ETF 효과군요,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이 ETF, 바이오 ETF에서는 네. 가장 비중이 컸었는데 최근에 소위 말해서 그 키트루다와 관련돼 있는 로열티 문제, 5%로 예상했던 게 2%라고 이제 밝혀지면서부터 급락이 좀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죠. 그때 이후로 보면 바이오 ETF에서 알테오젠의 비중을 급격히 낮췄습니다. 빼버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보면 알테오젠은 약간 좀 빠지는 그림이 있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에서 상위 2, 3위 종목이었었고 당연히 그쪽으로 ETF가 들어오면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고요. 거기에다가 2차 전지가 최근에 휴머노이드 이슈가 붙어가지고 네. 그쪽에 따른 성장 기대감 때문에 또 2차 전지 ETF로도 수급이 몰렸죠. 네. 이중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쪽은 강하게 올라간 반면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에서는 1위 회사였었지만은 이쪽에서 또 한쪽에서 빠지는 물량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 상승폭이 좀 미진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코스닥이 또 사상 처음으로 5,200 종가 기준으로 찍었는데 뭐 추가 동력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좀 한 단계 더 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조정은 있어도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첫 번째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멀티플 상향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적이 워낙에 드라이버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닥
코스피 아니 코스피 같은 경우 PER 그 포워드 PER로 계산하면은 네. PER 10배 내외입니다.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도. 네, 네. 그거는 계속해가지고 이익이 지금 증익되는 부분이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조방원 전 이쪽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역시도 작년에 이제 이익 감소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또 원화의 강세 가능성 이런 것까지 맞물려 보면 일정 부분 레이팅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목이 메이시나요? 아니요. ETF의 네. 어떤 이제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 때문에 아.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 자금들이 이제 ETF로 몰리면서 코스닥 인덱스로 자금이 몰리면서 코스닥 상위 시가총액 150위 이하에 들어있는 것들이 급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바이오 쪽에 이슈가 있을 땐 바이오 쪽이 붙고 또 2차 전지가 있을 땐 2차 전지가 붙고 최근에 반도체처럼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소부장이 붙고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뭐 얼마까지 더 갈 거냐 이거는 사실은 수급 게임이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 추격하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보는 구간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과거를 돌아보면요. 네. 이럴 때는 소위 말해서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장세거든요. 계속 돈이 들어오면서 ETF를 사면서 그쪽을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버리면 의외로 이거는 이제 버블이 크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코스닥 시장에서 봤었던 네. 그 기업밖에는 없는데 그때 기업 가치 따지고 펀더멘탈 따지고 하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승해서 가는 게 훨씬 더 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끝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좀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살펴보면 2차 전지랑 바이오 쪽에서도 좀 변동이 큰데 종목별로 차별화가 또 이뤄지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럴 때는 섹터별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이 변동폭이 크고 차별화가 네, 심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시가총액 차이라고밖에 설명 못 드리고요, 지금은요. 시총 차이. 시총 차이기 때문에 네. ETF의 편입 비율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펀더멘탈로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급등이 기업의 가치에 부합해서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거하고 무관하게 수급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기업의 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150위 안에 상위 150위 안에 들어가려면 시가총액이 코스닥은 한 8천억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네. 그 정도 이상 되지 않는 쪽들은 지금 오히려 거꾸로 소외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럴 때는 그 가운데서 아주 좋은 주식 바닥에 버려져 있는 주식을 사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키워야지 생각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딜레마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저도 코스닥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제가 네. 어닝 시즌 막판에는 코스닥으로 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돌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네. 보고만 있지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뭐 전력기기 조방원 쪽으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주도주가 확산되는 흐름으로 봐도 될지 아니면 그냥 단순 순환매의 성격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조방원 같은 경우는요 이미 작년에도 주도주였었고요. 지금도 역시 주도주군에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주도주군 가운데서도 새로 올라가는 쪽이 더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쪽이 반도체가 될 수 있을 거고 작년 하반기부터 움직였으니까 네. 또 한쪽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휴보노이드 쪽으로 해서 현대차 그룹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은 작년 사실은 하반기 뭐 구체적으로는 뭐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다 움직였던 주식들이기 때문에 네.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움직인 게 꽤 됐잖아요. 한 3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울기는 좀 완만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이쪽과 관련한 부분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좀 섹터 베팅보다 종목별로 좀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게 좀 맞을까요? 저는 섹터별로 나눠서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조선하면 뭐 방산하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포트를 구성을 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다가오는 2월이 뭐 설 연휴도 있고요. 워낙 거래일수도 짧잖아요. 이럴 때는 좀 장세를 어떻게 준비해 보면 좋을까요? 저도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는 제가 1월
그 전부터 이제 여기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 마지막 그다음에 또 어닝 시즌 막판부터는 코스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코스닥에서 제가 기대했었던 수익률이 지금 불과 일주일 만에 다 나와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코스닥이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앞으로도 코스닥 상승가 된다고 기대를 해야 될 것인지 또는 거래소 쪽에 여전히 또 기준을 두고 봐야 될 것인지 지금 사실 저도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2월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니까 생각을 주말에 해보고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포트폴리오 재정비할 때 우선순위는 뭐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같이 숫자 따져가면서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은 코스닥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네. 무조건 수급이다. 이거 지금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편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저는 어찌됐든 간에 어닝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쪽 섹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여전히 그 관점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어닝이 좀 살아있고 미래 성장성이 좀 높은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1월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2월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 텐데 오늘 시장의 국내외 증시에 관련한 이야기를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